학생들한테 지구과학을 뭐가 어렵니 하면 거의 100인 100, 요 천체단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눈이 말했지만 이거는 외워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몸이 돌아야 됩니다. 몸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나? 우리는 천체의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천체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항성이고요. 다른 놈은 태양과 달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필요하다면 유력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자전이 공전하네요. 그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서이고 동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시겠다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인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 축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돕니다. 그걸 우리는 반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5도 돌죠. 지구의 자전이 이렇게 반시계만 돌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일주 운동인데요. 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거죠. 동에서 서로 갑니다. 이때 북방구 중위도 기준,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때 동쪽에서 뜬 천체가 남쪽을 지날까요? 북쪽을 지날까요? 남쪽을 지나죠. 그래서 모든 일주 운동은 태양이 됐든 달이 됐든 또는 별이 됐든 동에서 떠서 서로 갑니다.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선대요. 이때 동남서쪽을 보니까 이렇게 도는 건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이건 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북쪽 하늘은 어떨까요? 하면 폴라리스 북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은 반시계, 동남서쪽 하늘은 시계. 그 구분하기 귀찮으면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간당 몇 도? 시간당 15도. 이해됐어? 동에서 시간당 15도입니다. 반면 지구가 자전해야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구 자전을 빼도 먹도 못하는 증거가 있네요. 이 내신에서는 이 증거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푸코의 진자 진동면의 회전이 필요하다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전향력 코리올리 효과라는, 그래서 북방구 기준 대포를 멀리 쏘니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이 전향력.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 이거는 증거가 되겠네요. 근데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해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해요. 지구 공전 반시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반시계를 서에서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배경별에 대해서 별 A가 있었네요. 지구 위치가 E1에 있었습니다. 그럼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A라는 별에 있었습니다. A라는 별과 함께 태양이 뜨고 지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구의 위치가 E2가 됐어. 그러면 B라는 별하고 태양이 뜨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네요. 연중운동이에요. 근데 태양의 연중운동과 별의 연중운동은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지구 위치가 E1에서 E2로 지구와 공전하는 걸 알아볼까? 몰라요. 그래서 지구가 반시계만 돌다 보니까 태양은 1월달에 A별과 함께 뜨고 지고 하다가 2월달엔 B별과 함께 뜨고 지고 합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선1과 선2를 보면 태양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태양의 연중운동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걸 선에서 동이라고 해요. 그럼 별의 연준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계. 그렇죠? 별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별의 연준동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 동에서 서랍이 보이네요. 역시도 남쪽을 지날까요? 북쪽을 지날까요? 남쪽을 지나요. 그래서 별의 연준동도 시계 방향 동에서 서다 할 때 이거는 중간에 남쪽을 지납니다.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별의 연준동 방향 어느 방향? 시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 하늘은 어떨까요 하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북쪽 하늘의 연준동이 자주 언급되지는 않으나 어쨌든 언급되긴 해요.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 중추 반시계 방향. 이해됐습니까? 지구의 공전이 1년 걸려서 그러니까 365일 정도 걸려서 한 바퀴 돌다 오다 보니까 요 태양의 연준동 또는 별의 연준동 이거는 매일로 따지면 1도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지구와 공전에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구 공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주시차가 있네요. 연주운동과 연주차는 다른 말이에요. 두 번째 광행차가 있고요. 세 번째 별빛 스펙트럼의 청색편이 적색편이가 6개월 정도 반복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2 정도에서 공부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열심히 치고 나면 싹 까먹지. 내년도 고생하지 않게 지금 잘 공부해놔요. 널널하게 써라 했다. 널널하게. 노트 조금하게 글 쓰지 말고 널널하게 써. 내 사람들이 밤에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별 보면서 별끼리 이어가지고 별자리 만들고 이야기도 지내고 뭐 그랬네요. 한 사람이 평생 살아서는 일반적인 별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즉, 그 전까지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광하지 않았으면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일종의 측성하기 천문학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지구의 경도, 위로 나누는 것처럼 하늘을 적경, 조기로 하늘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경이 기호는 알파인데요. 일반적인 붙박이별 항성이라 불러주는 것들은 걔네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물론 몇백 년 걸쳐서 보면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일단 한 사람이 평생 살아서는 그 움직임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몇 년으로 말입니다. 망열 보면 조금 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적경의 변화가 없어요. 반면 태양과 달은 항상 적경이 증가하기만 합니다. 태양은 1년 걸려서 적경이 24시 증가하고요. 달은 27.3일이라는 1항성을 걸려서 적경이 24시 증가합니다. 반면 행성 또는 행성류에는 뭐 소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야 돼요. 얘네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머무르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하네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당연히 행성이죠. 정해 주십시오.
지금 몇 시야? 저녁 6시야? 밤 12시야? 하는 이런 시각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하면 지구와 자전하는 과정에서 태양의 위치와 우리나라의 위치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를 놨던데요. 여기가 북극점에 합시다. 자전 중이라 합시다. 우리나라가 태양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있어요. 이건 밤 12시라고 되겠죠. 자정, 알겠습니까? 자정. 그랬을 때 이쪽이 남, 동, 여기가 서가 되네요. 우리나라가 반시계 방향을 자전하다 보니까 동쪽 방향의 태양을 보고 있어요. 이때는 새벽 6시가 되겠죠. 색깔에 대한 의미를 내가 참 많이 부여한다 했습니다. 한낮에 남쪽 방향의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낮 12시가 되겠고요. 정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쪽 지평선 쪽으로 태양이 보이는 해가 지고 있는 이거는 저녁 6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공부를 시킬 때는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새벽 6시 색깔은 항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급할 때는 아무 색깔을 쓰겠지만은 공부 시킬 때는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정리하십시오. 중간중간에 쓰길 바랍니다. 중2 때 바르이 관측에 대해서 한번 소개가 될 텐데요. 사기라 부르죠. 태양과 함께 뜨거집니다. 제대로 볼 수 없는 음력 1일입니다. 물론 일식이라는 아주 굉장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여기 3이죠. 여기 있으면 3년이라는 일을 쓰겠는데요. 음력 7, 8개쯤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오른쪽 반대 되겠죠. 여기는 망이라 부르네요. 오른달이에요. 음력 15일이겠죠. 잡아줄 수 있겠고요. 망이 동그란 보름달입니다. 여기 있으면 왼쪽 반달입니다. 하얀달입니다. 음력 22, 23일쯤 하면 되겠죠. 물론 뭐 이쪽에 초승달도 있고요. 저기 금운달도 있는데 그건 뭐 요 세 가지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상인단은 언제 뜰까요? 언제 뜰까요? 낮 12시. 그렇죠. 낮 12시에 동해 바다 넘어서 상해달이 뜹니다. 다만 태양 때문에 농사에서 온실의 하늘 뜨는 게죠. 언제 남중합니까 하네요. 저녁 6시면 남쪽 하늘에 남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쪽 지평선을 지는 건 밤 12시면 지이네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은 언제 뜰까요? 낮 12시. 보름달이 낮 12시 뜬다고요? 저녁 6시에 동해바다 넘어서 뜨죠. 남중한 게 밤 12시가 되겠고요.
동쪽 하늘에 태양이 그때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새벽 6시가 됩니다. 하이달은 어떻습니까? 근데 밤 12시니까 동쪽에 하얀 달이 떠오르네요. 남중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남중합니다. 나중에 행성들의 위상, 저 행성이 초승달 모양을 보입니까? 보름달 모양을 보입니까? 위상의 얘기는 요 달 패턴대로 따르시면 되겠다고요. 정리하십시오. 뭐하냐, 졸리냐? 왜 그래? 자, 1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낮 12시에 우리나라에서 태양을 남쪽 하늘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 태양의 이 왼쪽 반절은 낮 12시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 동쪽 방에 있을까요? 서쪽 방에 있을까요? 동쪽 방이죠. 내가 대충 우리나라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요. 남이고 이쪽이 동이잖아. 이래서 네. 낮 12시에 태양을 남쪽 하늘 보니까 왼쪽 반절은 동쪽 방향이에요. 동서 구분 못하시면 당연히 오답해야 되죠. 알겠어? 예. 그래서 태양의 이 왼쪽 반절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동쪽 방향이다 해서 동방 이렇게 씁니다. 동방. 그럼 뭐가 될 거라고요?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요? 서방. 지금 외행성으로서 화성 같은 놈을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에 화성이 있으면 태양과 같은 방에 보이잖아요. 태양과 합쳐져서 보이잖아요.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여기를 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여기를 동구라 부릅니다. 이쪽은 뭐가 될까? 서로. 그렇지, 서구가 됩니다. 동구 방향은 우리네 달로 보면 상해달 방향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상해달 방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해달의 행동 패턴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녁 6시에 남쪽에 있다가 밤 12시에 서쪽 하늘로 지는 동구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서구는 어느 쪽입니까? 하해달과 같겠죠. 밤 12시에 동쪽에 떠올라서 새벽 6시에 남중하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뭘까 하는데 요 화성은 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 이 충은 지구에 어때요? 가장 가깝잖아요. 네. 화성 자체가 외행성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충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시지경이 제일 크다 되겠다고요. 또한 이 충은 보름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보름달 12시간씩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예. 그리고 가장 밝게 보이네요.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살펴볼 때 외행성인 화성이 공전성에 빠를까요? 지구가 공전성에 빠를까요?
지구. 지구와 공주가 속이 빨라요. 그래서 지구 위치가 E1, E2, E3 된다고 해보자고요. 화성의 위치가 Mars 1, Mars 2, Mars 3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했어? 네. 그럼 이쪽에 천상에 여러 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지구 위치에서 마스 1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이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구 위치에서 마스 2를 바라보면 여기가 있네요. 지구 위치에서 마스 3를 바라보면 이쪽에 마스 됩니다. 지구와 2, 1, 2, 3 가면서 마스 1, 2, 3 이렇게 가네요. 자, 그럼 내가 어느 손으로 움직였지? 왼손. 왼손. 반시가 아니고 왼손 쓰기 만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왼손 그게 적용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예, 이쪽 우리 서구라 있잖아. 서방이 있잖아. 이쪽 동방이 있잖아. 이해됐어? 네. 지구 위치가 E1, 2, 3가 될 때 화성의 위치가 마스 1, 마스 2, 마스 3가 된다 하더라도 다를 거 없어요.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마스 1이 천상에 바뀌겠네. 마스 2도 이쪽에 있어요. 마스 3도 이렇게 가요. 천상에서 어떻게 간다고? 반시계방에 가요. 근데 충에 있으면 어떨까요? 합니다. 충에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빨리 가는 동안에 화성은 마스 1, 마스 2, 마스 3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해요. 뭐 화성뿐만 아니라 목토처럼 가면 더더 그러겠죠. 그럼 천부상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합니다. E1에서 이렇게 해서 마스 1으로 되네요. E2에서요 마스 2가 돼 있어요. E3요 마스 3가 되네요. 어떻게 움직이지? 시계방. 시계 방향 움직이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동에서 서로 가는 이것을 우리는 역행이라고 불러요. 화성은 충에서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오래 보이고 가장 짧게 보이는데 심지어 뭐도 한다고요? 역행한다고요. 그리고 오행성은 충의 문제가 문제의 7할 이상이에요. 그래서 충 근처에서 오행성은 역행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세요. 밀려서. 그래. 이거죠. 그래. 이런 문제에서 화성의 시운동을 했는데요. 동서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다가 6, 7, 8, 9 찍고 이후에 10, 11, 12, 13, 14 이렇게 되네요. 서에서 동으로 1, 2, 3, 4, 5 순행하다가 5에서 6, 7, 8, 9 역행하다가 다시 10, 11, 12, 13 순행하네요. 이해됐어? 그래서 7이 어디입니까 하면 역행의 최고 한가운데인데 이때가 충의 위치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겠냐? 네. 기억, 이 기간 동안 화성의 시운동에는 두 번의 유가 있으니까 해요. 순행하다가 잠시 멈추는 여기를 머무를 유 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역행하다가 잠시 멈추는 머무를 유 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순행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역행 한 번당 유가 두 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5에서 9까지는 역행하는 구간이라고요.
11의 위치에 대응되는 위치가 B입니까? 하는데 B는 7이죠. B를 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측하기 좋은 건 당연히 충 위치일 때 가장 관측하기가 좋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오래 볼 수 있고 가장 밝게 보이는. 알겠나? 정리해. 참고로 외성의 공전 방향은 네가 태양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 흔히 말하는 반시계입니다. 물론 지구도 행성이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입니다. 대부분 행성의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되는 놈이 누군데요? 예외되는 놈은 금성과 천왕성입니다. 달의 자전과 공전 방향도 역시 서에서 동입니다. 반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은 그래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일주 운동이 지구의 공전에 있어 일어나는 별의 연주 운동이 동에서 서입니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태양의 연주 운동도 서에서 동이 되겠죠? 이해됐냐?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위치가 있는데요. 지구의 위치가 이완일 때 화성의 위치가 마스 1 합시다. 그럼 여기는 충이잖아요. 예. 근데 화성이 마스 2까지 왔어요. 근데 지구가 가만히 있어? 아니요. 지구도 돌아야죠. 그래서 지구가 E2 위치로 이렇게 와요. 더 빠르네요. 그럼 새로운 E2에서 마스 2를 보면 얘는 동구입니까? 서구입니까? 동구. 동구죠. 동구. 이해됐어? 네. 그래서 화성의 공전이 충 다음에 서구 방향일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충 다음에 동구로 가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래서 화성의 밝기 변화를 볼 때 가장 밝은 여기가 뭐가 된다고? 충. 가장 밝은 여기가 뭐가 된다고? 충. 가장 어두운 여기는? 합. 그렇죠. 합이에요. 충에서 합을 가다가 만나는 거는 동구라고 서구라고? 동구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외행성의 위상 변화는 공전 비록 반시계입니다만은 위상 변화는 충 다음에 동구. 알겠어? 정리하십시오. 오늘 수업은 동영상 단톡에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덜 적었다 좀 더 보강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으면 활용할 거로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타고 들어가면 전체 동영상 20개 넘게 있어. 네. 예.
옛사람들이야 맨날 봤죠. 근데 갈릴리가 망경을 개발했네요. 망경으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전체를, 어두운 전체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망경 종류를 한번 볼까 합니다. 블록 렌즈로 빛을 이렇게 모으네요. 그럼 렌즈로 빛을 모으는 이유는 굴절입니까? 반사입니까? 굴절이죠. 그래서 이걸 굴절 망원경이라는 뜻을 씁니다. 여기가 개물 렌즈가 되겠고 여기 저반 렌즈가 되는데요. 저반 렌즈로 오목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중립상이 얻어집니다. 됐어? 네. 이걸 갈릴리가 만든 갈릴레식입니다. 하면 대물 렌즈로 빛을 모았는데 저반 렌즈로 볼록 렌즈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빛의 경우를 보면 뒤집어지겠죠. 네. 도립상이 얻어져요. 이건 케플러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케플러식은 위아래로 반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상하좌우가 반대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망원경으로 선을 봤는데 얘가 이쪽에 있어. 그 망원경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이거 아래로 아래로 가서. 위쪽, 오른쪽, 오른 위쪽으로 옮기면 상하면 안 돼요. 네.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굴절 망원경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는데요. 굴절 망원경 말고 반사 망원경이 있어요. 반사 망원경은 거울을 이용하는데요. 목거울로 거울을 한자로 거울 경자 씁니다. 그래서 이게 주형이라고 씁니다. 빛이 이렇게 모여요. 두경을 이용해서 빛을 옆으로 꺾어서 저반 렌즈로 봅니다. 이게 뉴턴식입니다. 빛이 와서 두경에 반사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이건 카세그린식이에요. 굴절 망원경은요, 구경이 2배 커지면 부피는 8배 커집니다. 대문렌즈가, 볼렌즈가 2배 커지면 구경이라거든요. 요 지름을 구경이라 하고 기호로 띠를 씁니다. 구경이 2배 되면 렌즈의 부피는 8배, 무게도 8배 됩니다. 그래서 단점은 대구경 제작이 어렵다입니다. 망원경의 성능은 빛을 모으는 직광력과 직광력은 구경의 제곱입니다. 대구경 제작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반사망원경은 어떻습니까? 반사망원경 주경이 지름이 2배가 되면 그거는 그래도 면적이 4배 되니까 부피도 한 4배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8배보다 훨씬 작죠. 또한 반사망원경의 주경을요 꼭 하나의 큰 거울을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 개의 작은 거울을 한 초점에 모이게 하면 돼요. 그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 보시면 되겠죠. 네. 거울이 한 개가 아니라 7개 정도 그렇게 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대궁 제작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렌즈라는 거는요 색수차라는 게 반드시 발생하는데요. 색수차가 무엇입니까 하면 노란색 광선이 이렇게 모였어요. 빨간색 광선은 상대적으로 굴절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덜 꺾게 만들어요. 파란색은 좀 더 많이 꺾어요. 그래서
빨대축하는 거가 번져 보이는 현상. 이걸 우리는 색수차를 불러요. 렌즈 사용한 색수차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쪽은 색수차가 없다 되겠죠. 그러면 반사망경이 장점만 있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네요. 요 놈이 경통이라고 불러지는 놈인데요. 경통이 오분돼 있어요. 아지랑이 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공기가 좀 대류 현상이 나면 상이 흔들릴 수 있어요. 상이 불안정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근데 예, 여기는 딱 막혀 있어요. 경통이 해소돼 있어요. 상이 안정적이죠. 물론 반사망경의 장점이 월등히 더 많다 보니까 특히 카세그레이식 같은 경우에는 경통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아주 짧게. 그래서 신문대에서 고정식으로 놓는 게 아닌 일반 아마추어들이 별사진 찍겠다고 하면 카세그레이식 G마켓에 보면 여기 세뱃돈 정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최고 금액 비싼 카세그레이식이 한 4천만 원 하더라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지각해서 조절도 해도 돼요. 그래서 정리할 자, 2번 문제 망원경인데요. 서로 다른 망원경이 내부 구조 빛의 경로를 발전합니다. 순서대로 A, B, C, D 돼 있죠? A하고 B는 반사망원경이다? 아니죠, 이건 불전망원경이에요. 그럼 이게 틀렸어요. B는 무체 상이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도립상. 이건 괜찮죠? 됐습니까? 네. B는 C에 비해 상이 안정적이다? 예, 우리가 구전망원경은 이런 반사망원경 대비 상이 안정적이다 할 수 있죠. 네. 3번, 4번 한번 들어보세요.